안녕하세요, 리턴제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엑셀 데이터를 가져와서 자동으로 네이버 메일을 전송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영상의 순서는 1. 엑셀 데이터 작성과 이미지 캡처 2. 데이터 로드와 마우스 제어 3. 문자열 데이터 붙여넣기와 딜레이 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가장 먼저 엑셀의 데이터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실제 데이터가 아닌 샘플 데이터입니다. 여러분들은 실제 데이터가 이렇게 정해진 형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첫 줄에 필드명들이 입력되어 있는데 데이터 구분이 가능하다면 이 필드명들을 적지 않는 것이 프로그램을 짤 때 조금 덜 번거롭습니다. 저는 설명을 위해서 적어 놓도록 할 거고요. 일단 강의를 위해서 첫 번째 필드는 날짜, 두 번째 필드는 이름, 세 번째 필드는 제품명, 다음은 가격, 마지막은 메일 주소인 것을 확인하고 프로그램과 같은 디렉토리에 주문 내역이라고 저장해 두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미지 캡처를 진행합니다. 마우스 커서의 위치를 제어하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화면의 가로 세로 좌표를 이용하는 방법, 웹페이지의 요소를 검색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화면상의 이미지를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좌표를 이용하면 가장 간단하지만 페이지가 조금만 위치를 벗어나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겠죠. 웹페이지의 요소를 검색하는 방법은 가장 확실하고 가장 어렵습니다. 때문에 넘어가고요. 비교적 배우기 쉽고 응용하기 쉬운 마지막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윈도우 10 버전의 운영체제를 사용하실 텐데 시작 메뉴를 열고 캡처 도구를 검색하면 기본 캡처 프로그램이 보이실 겁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메일 쓰기와 보내기 버튼의 이미지를 캡처해서 우리가 만들 프로그램의 디렉토리와 같은 위치에 저장합니다. 캡처할 때 이미지 전체를 캡처할 필요는 없고요. 다른 것들과 구분이 될 수준이면 충분합니다. 자, 이제 준비가 끝났네요. 프로그래밍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모듈을 가져와야겠죠. 이름이 긴 모듈은 AS문을 이용해서 짧게 호출할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각 모듈의 기능은 코드를 진행하면서 차차 설명하도록 하고요. 아까 저장했던 엑셀 파일 이름 기억하시나요? 엑셀은 많은 시트로 이루어진 워크북이라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워크북 형태로 엑셀 파일을 불러와서 그중 원하는 시트를 가져와야 합니다. 따라서 WS에는 해당 시트의 셀 오브젝트들이 행 단위의 리스트 형태로 저장되게 됩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우리가 사용할 형식의 문자열 데이터로 변환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저장할 리스트를 하나 만들고 WS의 행들을 전부 불러와서 반복문을 돌립니다. 입력한 데이터 범위보다 좀 더 큰 범위로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데이터가 비어있는 경우에는 단계를 건너뛰는 코드가 필요합니다. 빈 데이터를 none으로 처리하므로 각 행의 첫 열의 값이 none이면 continue 문을 통해서 단계를 건너뛰도록 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빈 리스트를 추가해서 해당 행의 데이터를 차례로 추가해 줍니다. 리스트를 몇 개 추가하든 항상 마지막 리스트를 인덱싱 할 때는 보시는 것처럼 -1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작업이 끝나면 모든 엑셀 데이터가 리스트에 저장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엑셀 첫 행의 필드명들은 사실 자동화 작업에는 필요 없는 부분이죠. 팝 함수를 이용해 제거해 줍니다. 여기까지 하면 데이터 준비도 마무리가 되었네요. 이제 저장된 리스트 데이터를 이용해서 반복 작업을 진행하면 됩니다. 메일을 보내는 과정은 보통 네이버에 접속하고 로그인하고 메일 카테고리로 진입해서 메일을 작성하고 보내는 식이죠. 네이버는 로그인 과정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진행할 경우 자동 입력 방지 문자, 흔히 캡처라고 하는 것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어서 메일 카테고리로 진입하는 건 직접 수동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어차피 한 번만 하면 되니까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니죠. 자, 메일 화면으로 진입하고 나서의 프로그램을 작성합니다. 가장 먼저 메일 쓰기 버튼을 찾아야겠죠. 아까 저장해둔 메일 쓰기 이미지를 검색해서 해당 이미지 영역의 정가운데를 X, Y에 담습니다. 그 다음 해당 위치를 클릭하고 1초의 딜레이를 줘서 페이지가 로딩될 시간을 줍니다. 컴퓨터가 느리다면 2초 이상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시면 되겠죠. 메일 쓰기를 누르면 자동으로 메일 주소 입력란으로 키보드 커서가 이동합니다.
데이터 입력에 클립보드와 단축키를 이용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파이오토 GUI는 정상적인 한글 입력이 불가능합니다. 둘째로 영어 역시 순간적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캡차 입력창이 뜰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입력 방법은 쓰지 못하죠. -1이 마지막 요소를 인덱싱 한다고 했었고, 엑셀의 마지막 데이터는 메일 주소였습니다. 메일 주소를 클립보드에 복사하고 컨트롤 V를 눌러 메일 주소 입력란에 붙여넣기 합니다. 잠깐의 딜레이를 주고요. 탭키를 2번 누르면 제목란으로 이동됩니다. 이름 데이터를 이용해 제목 텍스트를 완성하고 마찬가지로 클립보드와 컨트롤 V를 이용해 붙여넣습니다. 이제 내용을 입력해야 하는데요. 내용은 당연히 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작은 따옴표 3개를 이용해서 자유 형식의 문자열을 입력할 수 있게 했습니다. 주의할 점은 엔터와 탭키 부분이 전부 적용되기 때문에 빈줄과 들여쓰기가 싫다면 코드상에서 좀 보기 싫더라도 없애주셔야 합니다. 서식 문자와 포맷 함수를 이용하면 문장 구성이 좀 더 간편하죠. 리스트의 첫 데이터는 날짜인데 각각의 키워드를 이용해서 값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 데이터는 천 단위 구분 기호가 적혀 있는 게 보기 좋겠죠. 마지막으로 붙여넣기를 해주면 끝입니다. 이제 보내기 버튼을 검색해서 클릭해주면 메일이 전송됩니다. 이미지를 검색할 때는 색상 정보를 전부 빼고 명암 정보만으로도 검색이 가능한데 속도가 향상되지만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지금은 글자를 찾는 거라서 큰 문제가 없겠죠.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 너무 딜레이를 짧게 잡으면 역시나 캡차가 떠서 20초 정도 딜레이를 주고 반복을 하게끔 하였습니다.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문제없이 꾸준한 게 더 좋은 거니까요. 전체 코드는 하단 설명란의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고요. 구독과 댓글과 좋아요로 파이썬 클래스를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턴즈로였습니다.